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변 기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항문 간략근과 외항문 간략근은 수의적으로 조절되는 것과 불수의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배변과 관계되는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을까요? 다음에 변이를 느낄 수 있는 직접 내압이 있었습니다. 10 내지 15는 조금 낮은 것 같죠, 그죠? 대변이 직장에 도달하면 어디로 가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답이 5번 같이 되죠, 그죠? 배변 반사가 무시되면 변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무시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관략근과 그 다음에 수분이 계속 재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중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그렇죠? 노인은 연동운동이 감소되고 항문, 간략근 긴장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배변의 조절에 어려움이 생긴다. 다음에 과일, 야채, 곡류와 같은 음식물은 장 내용물을 감소시키나요? 증가시키나요? 그래서 연동운동을 증가시키나요? 감소시키나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번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배변 양상의 변화를 많이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경 적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장시간 침상 안정을 한 환자는 복부 근육이 감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평소 배변 습관을 통해서 장배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입원을 하면 평소에 어떤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배뇨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간호중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배변 장애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장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변비입니다. 정상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2, 3회 또는 일주에 2, 3회라고 하였는데요. 변비는 배변이 일주에 3번 이하로 일어나는 경우, 개인의 기본적인 정상 패턴에서 적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건조하고 단단한 변의 이동이나 대변 배출이 없는 상태를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의 이동 속도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수분의 재흡수 시간이 증가되어서 단단하고 건조한 대변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수분, 섬유소 섭취 부족, 그다음에 활동 부족이나 부동,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 운동 부족이나 식욕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정신적인 문제로 자존감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완화제나 관장을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근육이 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고요. 마약이나 철분 등이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변비 관련한 건강 문제 중에서 하나가 오랫동안
대변이 머물러져 있으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손으로 탐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변을 안 보게 되면 가렵기도 하고 해서 대변을 만졌다가 또 소변을 만졌다가 하다 보면은 소아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사바법에 대해서 앞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발사바법은 성문을 폐쇄하고 다음에 횡격막이 수축을 하죠. 그리고 복부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흉곽뿐만 아니라 두개내압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질환이나 뇌손상,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발사바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오히려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를 주어서 쉽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비보다 더 심한 분변 매복이 있습니다. 분변 매복은 변비가 엄청 심해져 있어서 직장의 주름 내에 딱딱한 분변이 모여 있거나 덩어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이 직장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대변 물질이 축적되어서 발생하여 대변이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이 축적이 되어서 S장, 결장까지 확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으로는 계속 변비가 누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불규칙한 대변에 의해서 설사 형태의 변이 누출되기도 했다가 변비가 되기도 했다가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변이는 있지만 배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대변에 이제 장에 대변이 꽉 차다 보니까 이 직장의 운동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대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그 다음에 오심구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연령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의 경우에 위장관이 저하되어져 있어서 분변 매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잘못된 배변 습관, 참는 거, 변비, 다음에 상하부 위장 조영술 후 바리움을 완전히 빼지 않았을 때, 그죠? 바리움이 하얀 색깔 대변을 본 후 완전히 빠져나가야지 갈색 대변을 본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완전 갈색 대변이 보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 계속 이를 무시해 둘 경우 분변 매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배변의 횟수 확인해야 되고요. 직장으로 손을 넣어보면 딱딱해진 덩어리가 촉진되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는데 관장을 할 때 기름을 엄청 많이 넣는 기름 정체 관장. 정체라는 것은 항문에 관장을 한 후 이 기름이 직장에 퍼질 수 있도록 오래 놔두는 거죠. 그걸 정체관장이라 하고요. 또는 청결관장, 빼내는 관장, 또는 자약이나 변비 완화제 등등을 해서 대변이 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기는 하지만 직장 내에 딱딱한 마개처럼 되어져 있는 이 입구를 제거를 하면 위에 있는 대변들이 쭉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마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용수관장, 손가락으로 누워서 이것을 제거하는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사입니다. 설사, 다이아리아 이름은 굉장히 예쁘죠. 정의로는 액체 상태의 변을 자주 보는 것인데요. 유미접의 빠른 이동으로 수분과 전해질 재흡수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유미접이 빨리 이동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불량식품을 먹었을 경우, 아니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 그죠? 우리 몸속에 균들이 빨리 대변을 패스시키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오랜 장을 지나면서, 결장을 지나면서 이 흡수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의 증상은 모두 알겠지만 경련성 복통이 동반하고 장음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수분으로 인하여 항문주위가 자극이 되고 있고요.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로, 허약, 근태감, 쇠약 등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잦은 설사를 하게 되면은 대변이 산성이기 때문에 또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소화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고 건조해주는 것이 중요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실검입니다. 변실검은 대변이나 가스가 수시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항문 간략근의 수의적인, 내가 지금 현재는 대변이나 가스를 안 나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조절하는 능력이 소실되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부분 실검은 소량의 변을 실검을 하고요. 변은 어느 정도, 대량의 변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 가스는 조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실검은 가스뿐만 아니라 다량의 변까지도 조절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관련 요인으로는 항문 간략근의 종양이나 기능장애, 그 다음에 신경계 장애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실검은 요실검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문제, 즉 대변이 계속 변에 묻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문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할 때 대변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적인 고립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을 고립되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라면 관략근 복구술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결장누술, 항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변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창, 가스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이 아니고 복부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이나 복부 수술, 마약 제제 등으로 우리 몸이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중에 대장 내에서 세균 작용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즉, 대장 내에 세균 작용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식품이나 상한 음식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고창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아주 드물게, 그렇지만 신생아 등은 과다한 공기를 삼킬 경우에도 고창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 장과 혈류 사이에 이를 소화하기 위한 가스가 많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가 복부 내에 많지만 항문 쪽으로 배출이 어려울 때는 아주 굵은 직장 튜브를 삽입해서 가스를 빠져나오게끔 하는 중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 전환술입니다. 요로 전환술처럼 항문이 아닌 복부 쪽으로 대변이 나오는 것인데요. 장루, 스토마 또는 결장루, 콜로스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장이나 직장에 종양 등의 질환이 있어서 병변 부위를 절제한 후
복벽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해장이나 결장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장은 특히 부위에 따라서 상행결장루, 행행결장루, 하행결장루가 있습니다. 장루 설치에 따라서 변의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GI를 거치면서 점점 유미접의 영양분과 수분, 특히 수분이 흡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100ml 정도만 대변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장루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묽은 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배변 흡수가 증가하고요. 묽다 보니 분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또 양이 잦다 보니 주머니를 자주 비우고 씻어야 되고요. 따라서 피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간호를 꼭 해줘야지 됩니다. 상행결장루, 해장루하고 비슷하죠. 그죠? 행행결장루는 해장루와 상행결장루보다는 단단한 변입니다. S장 결장루는 거의 정상변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주머니를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병변, 종양 등이 어디에 생겼는가에 따라서 만드는 장루에 따라서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전환술 중 결장루의 종류인데요. 고리형으로 만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계구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중계구부일 경우에는 이 사이에 종양이 생겨서 이 부위를 잘란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정상 대변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장의 길이가 짧아졌죠. 그죠? 그래서 짧은 창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고 장이 짧아진 만큼 수분 전해질 불균형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의 것보다 다행인 것은 나중에는 정상 항문으로 대변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개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복벽에서 대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동영상을 보면 결장루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술실에서 의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죠? 먼저 장의 일부를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절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을 뒤집어서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쪽이 점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막의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자주 소독을 해줘야 되고 이 주변까지도 피부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게 됩니다. 예. 소변과 마찬가지로 장루의 주머니가 많이 있지 않으면 자주 대변을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것이 해장 항문 주머니 형성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제거하고 놓은 소장 끝부분의 주머니를 형성한 후에 항문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항문으로 대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소장의 주머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항문 쪽으로 대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카테터를 통해서 간헐 쪽으로 배출을 하게끔 그렇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득불하게 장전환술을 하지만 정상적인 배변 양상이 아니므로 환자들의 바디 이미지, 신체상 장애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호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입니다. 간호력을 확인해서 평상시의 대변의 성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최근에 원래 변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변비가 되었던지 설사가 되었던지 대변을 못 보았는지 가늘고 길다란 일본 모양의 대변을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배변 시에 통증이 있는지 그죠?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장루에 유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배변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체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복부 사정 시에 필요한 경우는 보통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진상으로 장음이나 기타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두드려 보아서 이상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두 손을 사용하여 촉진을 하게 됩니다. 두 손을 이용하여 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장 운동 연동 변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부 사정 시에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촉진 전에 청진을 먼저 시행하여야 됩니다. 직장과 항문 검사 시도 시진과 촉진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단적 검사가 대변 검사가 있는데요. 대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변기를 사용해야 되고 소변, 월경 분비물, 휴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물을 채취한 후에는 즉시 라벨을 부착해야 되고요.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검사물을 검사실에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덕불 보관해야 된다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대변의 특성에 대해서 표 22-4에 나와져 있습니다. 표를 보면 색깔은 정상, 그쵸? 그 다음에 대체로 섭취한 음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부드럽고 형태를 이루는 게 원칙입니다. 횟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은 2 내지 3회 정도 있고요. 모양은 직장의 직경과 비슷한 게 원칙입니다. 내용물은 본인이 식사한 음식물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죠? 표 22-4를 보면 비정상적인 경우도 같이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변 검사만큼 중요한 잠혈 검사입니다. 이것은 대변 내에 있는 혈액량을 현미경으로 보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육류, 특히 붉은 살 육류이죠. 그죠? 생야채 중에서도 비트처럼 붉은색일 경우에는 혈액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는 아스피린, 궤양을 유발할 수가 있죠. NSAID,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입니다. 즉,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약들은 자멸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다시 한번 검사 3일 전에 육류를 섭취했는지, 철분 제제를 복용한 적은 없는지, 치질 등등이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항혈증제 복용자, 지혈장애가 있는 자, 출혈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변에 혈액이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자멸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대장암의 선별 검사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한 질병이 있죠. 그죠?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올려보는 것을 직장경,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을 S장, 그 다음에 결장루라고 하고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관장을 통해서 대변이 없어야지 이 비정상적인 양상을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많은 염증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에 많이 하는 검사 중에서 단순 복부 사진, 여러분이 이전에 배우셨을 것인데 엑스레이 슈파인 앤 이렉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움 관장, 조영제죠, 그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뭐였죠? MRI죠, 그죠? MRI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호력, 그 다음에 검사 결과로 내릴 수 있는 진단은 변실검, 변비, 변비 위험성, 설사, 그 다음에 변비를 자꾸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지각된 변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설사이면 체액 부족 위험성, 그죠? 피부 손상 위험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실금, 그죠? 이런 경우는 자존감 저하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배변 양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대변 경로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정상적인 대변 경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 특히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피부 손상, 복부 팽만, 통증 등을 예방하는 것이 간호의 계획입니다. 간호 수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정상적인 배변 유지 및 정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이죠. 정상 배변 유지 및 정진인데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정상 배변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을 정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식사한 후에 1시간 뒤가 되면은 집단 연동 운동으로 변이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를 느낄 때 대변을 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정상적인 자세는 웅크린 자세입니다. 단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발사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죠? 누워있는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변기를 주는 것보다는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고요.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커튼 등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적절한 음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고요. 가스 형성 음식들이나 변비나 설사 유비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일 규칙적인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수분은 정상적인 대변을 위해서는 1500에서 2000ml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해서 위장관계의 유동성을 정진시키는 것이 배설에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주 3 내지 5회,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부나 회원부의 근력이 약한 대상자는 복근 운동이나 대퇴근 신장 운동을 격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케겔 엑서사이저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